이번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해 선거 홍보물에서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이 같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선관위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은 이유를 살펴보고 이재명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이 연일 총선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이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는데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무려 41.1%, 19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436명을 가장 많이 적발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선거 때의 경우는 자칫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입만 벌렸다면 구라라는 평을 듣는 이재명의 경우 지난 과거에 이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기지사직을 날릴 뻔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이지요. 그런데 선거 기간 때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우선 첫째는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용도를 꼽을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의 공격에 나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를 겁주기 위한, 상대를 움츠려 들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쓰이는데 뭔 말만 했다 하면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후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의 사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선거 공보물에서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요. 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 그러니까 93.3%를 지각했습니다. 100일이라고 치면 93일 이상을 지각했다는 것인데 더욱이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단 하루도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현희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게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아무리 기관장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가 이것을 파고든 것인데 윤 후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서 이런 전 후보를 겨냥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자 전현희 후보 측이 발끈하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의 제기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의 판단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현희를 지각대장이라고 한 윤희숙 후보의 공보물은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윤희숙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 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현희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의 근태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유권자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고발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은 전현희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데 어쨌든 윤희숙 후보의 건승을 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재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입니다. 이재명이 교묘한 말장난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은 연일 총선 유세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같은 이재명의 끔찍한 발언이 사실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의 무역 수지는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 수지는 말 그대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수치인데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흑자 규모는 작년 연간으로 따져도 세계 6위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작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6월 달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팩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재명의 주장은 무역 수지가 적자였던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100억 500만 달러 적자로 세계 208개국 중 17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간으로는 197위였는데 북한의 무역 수지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마이너스 7억 3,300만 달러, 마이너스 21억 7,600만 달러로 모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게, 아시다시피 북한의 무역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폭도 작아서 순위도 각각 87위, 119위에 그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역수지 흑자 순위로 한 나라의 거시경제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흑자 또는 적자 규모 또한 커지기 때문인데요. 실예를 들자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무역수지 순위로만 따지면 작년 1조 645억 5,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20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또한 206위를 기록한 영국, 205위를 기록한 프랑스, 202위를 기록한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187위를 기록한 캐나다 등도 순위가 아래쪽이었는데, 이재명 말대로라면 주요 7개국, 즉 G7 선진국들이 모두 북한보다 못한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또 무역 규모의 경우 우리의 40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인데요. 세계 10대 경제국인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출입하는 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 무역 수지가 큰 폭의 흑자나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일시적으로 적자를 냈다고 해서 중소기업보다 못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이재명의 말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흑색선전인지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재명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다녀라, 공부 좀 하고 떠들어라, 이런 말 꼭 전하고 싶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